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김승현 씨 아시죠? 잘생긴 배우죠. 잘생긴 배우입니다.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온 가족이 출연해서 살림하는 남자들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광상김 씨 가족이기도 합니다. 김승현 씨 철 없을 때 철부지 나이에 딸 사생아를 낳은 것이죠. 딸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 딸을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즉 부모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맡기고 숨겨야 되는, 숨겨놓은 딸로 살아야 됐던 김승현 씨의 딸 두 모녀가 부녀죠. 채널A 오은영 금쪽 상담소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딸 이름 김수빈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쪽같이 키웠습니다. 숨겨진 딸로 키워졌습니다. 삼촌의 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김승현 씨는 본인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의 작가 장정윤 작가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적이 없으니까 초혼이지만 어쨌든 재혼인 셈이죠.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오랜 끝에, 시험관 수술 끝에 2세 소식을 갖게 됐습니다. 2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그 엄마를 아마 언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2세 소식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속마음이 생겼다. 아빠에게 나는 아직 아이 아니냐. 지금 23살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빠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좀 해야 될 그럴 나이에 동생이 생긴다니까 걱정이 컸다 그럽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90% 이상이었다 그럽니다. 아빠와 엄마가, 즉 언니가 지금 같이 살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어색하고, 아기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아기하고 친해지기 전에 질투심이 먼저 느껴진 것 같다. 질투심 맞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질투를 한다는 것을 보니 나는 나쁜 사람 같다. 새로 태어날 아기를 벌써 질투를 한다는 것이 나는 나쁜 사람 같다. 그 새로 태어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본인도 사실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성인이 됐고 새로 태어날 아이를 질투한다는 거, 이런 감정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내가 아직 철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질투심, 이러면 안 돼. 애기잖아. 나는 이미 성인이 됐잖아. 근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맞아? 여러 가지가 생각했지만 본능적으로 시기심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죄의식을 저는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들도 변할 것 같다. 할머니는 원래 아이를 좋아하신다. 나도 할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지 않느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 이 아기를 쳐다보면서 아기에게만 빠져들 것 같은데 그때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아기에게 쏠리는 그 감정, 분위기가 자기는 너무 서운하고,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인생인데 그 아기는 엄청 축복을 받을 것 같다. 아버지 20세에 자기를 낳는 바람에, 미혼부가 되는 바람에 딸을 할머니한테 맡겨줘서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아빠는 돈벌이를 했다. 근데 그때 한참 김승현 씨가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아빠 장래를 위해서 너는
그냥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숨죽여서 살았던 본인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자괴감이 크게 들었던 거죠. 오은영 씨도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죠. 근데 건강한 것은 이 수빈 양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에 앙금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도 수빈 양을 챙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고 수빈 양도 속 시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나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빈 양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버려질까 봐. 왜 아빠가 본인을 낳고 아빠가 본인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승현 씨 딸 김수빈 양이 이러저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와닿은 얘기는 내가 잘못 태어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수빈 양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선택하는 아이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숙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숙명이라면 수빈 양이 지금부터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는 지금부터는 수빈 양의 책임이죠. 그것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숙명과 운명을 우리가 뒤섞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운명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숙명이지만 그 내 생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빈 양, 한 사람의 생명은 존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 태어나서 본인의 운명을 운영해가는 것은 본인이 이런 세상을 나는 이렇게 또 아빠의 스타 아빠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빠가 철없는 나이에 너무 일찍 나를 낳아줘서 나는 젊은 아빠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다. 대화도 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아빠의 생명이 태어나면 그 또한 나의 동생이니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보다 새엄마보다 내가 동생을 더 예뻐해야지. 혈육이고 또 아기는 누구나 이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또한 수빈 양에게는 훨씬 많은 인생 경험을 하는 것이 되고 마음을 넓게 너그럽게 쓰는 그런 수빈 양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아동보호사에 봉사도 가는데 내 동생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다 보면 새엄마도 당연히 수빈 양을 예뻐할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수빈 양을 보면서 더 기특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내침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간다면 수빈 양의 삶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축복과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같은 일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운명을 가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